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1600포인트대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됐는데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검은 목요일을 보내고 난 이후 그 여파가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원치 않게 1600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1600포인트대 1680포인트가 최저점이었죠. 자, 이렇게 오히려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의 급격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비 없이 하락을 맞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지금의 공포감을 이기고 다른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가지수가 오늘부로 해서 1600포인트를 본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하게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제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해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인이 아니고 친구들한테서 안부 전화가 쏟아졌어요. 친구들한테서 안부 전화가 보통 오게 되면은 그 주식시장 하락했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위로 전화가 이렇게 걸려온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요, 오히려 너무 뭐랄까 평온하게, 또는 평온한 것보단 조금 약간 톤이 올라가서 전화를 받는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친구들이 오히려 의아해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목소리가 축 처지고 암울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갑게 전화를 제가 받았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손실률이 당장에 지금 몇십 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주간 하락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주간 하락률, 주간 등락률 추이와 종합주가지수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주간 하락률이 2008년 금융위기 피크였던 10월의 하락폭보다도 하락폭에 준한 수준의 매우 큰 폭의 낙폭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한국 증시는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IMF 사태 이후 가장 저평가된 시장에 들어왔고, 자, 1680포인트는 2011년 8월 이후 처음 마주하는 1600포인트대입니다. 우리 생각하면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크게 무너졌을 때, 그때 당시 증시는 살짝 고평가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극단적인 저평가잖아요. 자, 이 시점은 오히려 2008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수준, 그리고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붕괴 때보다도 더 낮아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오늘 장중 기준으로 0.7배 정도, PBR 레벨 0.7배 수준도 하향 이탈했습니다. 자, 2008년 수준도 밀고 내려간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에 들어갔고, 평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IMF PBR 레벨 수준까지로도 좀 과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지수 1600포인트대,
오늘 아침에 들어간 수준은 극단적인 저평가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면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상 많이 하죠. IMF 때로 돌아간다면 2000년 말 IT 버블 붕괴로 돌아간다면 2008년 연말 금융위기 그 직후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것을 상상하시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그 정도 레벨보다도 크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은 계기라도 마련되게 되면은 강한 반발력 속에서 시장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트램펄린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오늘 장중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장중에 아침에는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튀어오른 그 이유가 백신 소식이 있었죠. 자, 이런 작은 소식이라도 시장에 우리를 짓눌렀던 그 악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게 되면은 시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즈음에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합주가지수 기준 PBR 밴드 추인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크게 눌려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2000년 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두 번째로 나온 도표는 이거는 이제 소형업종, 소형업종의 PBR 밴드 추인데 보시게 되면은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스몰캡 랠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소형업종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 2, 3년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한 계기가 계속 있은 이후로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서 부담 없는 레벨까지 들어오면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초반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 추이도 2015년에 정말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이 순간은 코스닥 지수 장중에 500포인트 붕괴했죠. 자, 지금 같은 상황은 부담 없는 레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메리트가 높아졌고 작은 계기가 마련되게 되면은 시장은 갑작스럽게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2008년 급락장, 그 당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볼 때 뭐 단 몇 개월 만에 끝난 것 같지만 2009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1년 그 당시에도 시장은 그 쇼크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몇 년 동안 헤어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실물 경제 위기, 금융 관련한 위기 다 이야기가 쏟아졌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도 똑같이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지금 2020년 현재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악재에 대해서도 실물 경제 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 내 경험상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비관이 있을 때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태어난 시점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1600포인트를 찍으면서 1600포인트대를 찍으면서 그 기회가 태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어떻게 보면 공포감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리밸런싱에 대한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건 어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비율하고 틀리게 완전히 깨지면서 안전자산의 비율이 더 압도적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안전자산을 일부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자산 배분 전략에 맞춰서 비율을 다시 재세팅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안전자산을 일부 빼내면 주식을 간접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몰빵 저가 매수, 몰빵 고가 매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산 리밸런싱 속에서 이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단위에서도 원했던 어떤 비율이 깨져 있다면 그거를 원래 했던 계획대로 비율을 다시 맞춘다면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 종목 단위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또한 수익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주가지수 1600포인트를 보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 속에서 기회가 태어났어요. 지난주까지는 기회가 잉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잉태되고 있을 때 시장이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하면 어느 시점에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강제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극단에 이르면서 오히려 기회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위기냐? 자,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증시, 그리고 모멘텀 장세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업종만 가는, 또는 가는 국가 증시만 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가 부진한 그러한 장세가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전환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약세장 속에서 패시브 전략, 그리고 패시브 전략을 활용한 모멘텀 전략, 이 전략들이 단점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패시브, 인덱스만 추종을 했더니 뭔가 너무 인덱스만 주가를 띄우고, 또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여러가지 로봇화된, 인공지능화된 매매가 일방적으로 계속 매물을 쏟아내 붓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에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더 큰 하락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지수 하락인 10%대 하락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이러한 쇼크를 겪고 나면 시장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가치 투자 방향으로 다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이쪽 동아시아권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유럽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회는 태어났고요. 생존하신 분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이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향후 변동성이 커진 장세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반드시 시장에서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자기 돈 정도로만 투자하시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주식을 안고 하락을 그대로 맞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리밸런싱과 스무싱을 하는 중요한 계기로 이번 하락장을 대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보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회가 태어나서 그냥 지나가게 내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 시기에 태어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아마 오늘 계좌를 열어보시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비가 있은 이후에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가 다시 태어나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비 이후에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그리웠는데 라고 왜 그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아, 내가 그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의 내가 됐다라고 성공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공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힘 얻으시면서 많이 탄생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저의 재토크 영상과 그리고 주식 무엇이든 살아야 삶 영상과 함께 힘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